창피한 걸 넘어 역겹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을 본 한 미국인의 반응입니다. 미국 여성의 한마디가 지금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목격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찰리 커크가 우리는 한국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게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바로 이틀 후에 토리 브레넘이라는 여성이 ICE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 신규 공장에서 일하던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구금되었습니다. 미국에 단 2곳뿐인 공장 중 하나였죠. 그중 최소 300명이 한국인이었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 혼자서 현대 공장 건설을 지연시켰어요. 최악의 경우 말이죠. 제가 만약 한국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관두자, 공장 안 연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른 공장도 폐쇄하겠다고 말이죠. 이해하셔야 할 것은 현대의 수익 대부분이 미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누군가 와서 배터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면 되지 않나라고 말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건 독점 기술 정보예요. 절대로요. 한 여성의 전화 한 통이 조지아 주민 8,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이 일자리에서 창출될 더 많은 경제적 자극제는 말할 것도 없죠. 토리 아주머니 아주 잘했어요.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초대형 이민 단속의 후폭풍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미국입니다. 당황한 미국 당국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한다면 남아도 좋다는 어정쩡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불법이라며 쇠사슬을 채우더니 며칠 만에 머물러도 된다고 손짓하는 모순된 모습. 한국인 숙련 기술자 316명이 억류 끝에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확정되자 조지아 공장은 순식간에 모두 멈췄습니다. 단 하루 만에 기계는 멈추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한때 활기를 띠던 공장 주변은 그대로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죠. 그동안 미국이 얼마나 한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는지가 단 하루 만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결국 한국이 강하게 움직이자 우왕좌왕하는 건 미국 쪽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과연 한국의 파트너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미국 내 여론조차 들끓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비자 없이 일하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 한국이 똑같이 쇠사슬을 채운다면 미국은 감당할 수 있겠냐는 날선 반격이 터져나온 겁니다. 그 여파는 곧장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예정돼 있던 미국 출장들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단속이 투자와 신뢰를 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호텔 산업이 국제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죠. 경기 둔화가 1차적 원인이지만 까다로워진 이민 비자, 정책과 우방국을 겨냥한 관세 확대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초대형 이민 단속이 더욱 불안감을 키운 것입니다. 강경한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 역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대선 핵심 이슈로 삼으면서 관광객들까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미국 여행 자제 움직임과 함께 예약 취소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관광업계에 따르면 한국인 추방하더니 17조를 날릴 판이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역풍을 맞은 것이죠. 독일 DW는 이런 정책을 계속한다면 누구도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NN 개건 기자 아담 모클러는 이 사태를 두고 참다 못해 날선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이민국의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드러낸 역사적 장면이라며 조목조목 풀어 설명했습니다. 무지에 빠진 미국인들에게 누가 진짜 갑인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뒤통수를 친 뒤 여러 동맹국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몇 달간 한국과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했죠. 한국이 양보하고 그럼 우리가 돕겠어요.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요. 라고 한 뒤 트럼프는 조지아주 현대 LG 배터리 공장 한국 근로자를 수백 명 체포하는 걸로 보답했습니다. 그들을 몰아넣고 쇠사슬로 묶어 군용 차량에 태우고 한국과의 추가 협상 도구로 사용하려 했죠. 트럼프가 한국 지도자들에게 극심한 반발을 사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 기자들이 미국을 초토화시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한국의 기자와 시민이 합동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고 있어요. 엄청난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한미 관계는 강력한 스토리가 됩니다. 고난으로부터 번영으로 발전해온 이야기죠. 한국 국민은 자유를 위해 싸웠고 미국은 그 과정에서 지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을 배신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라이플 총을 든 사람들이 공장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근로자에게 일렬로 서서 생년월일과 사회보장번호를 대라고 한 뒤 돌아갈 사람과 버스에 탈 사람을 분류했어요. 사람들이 사슬에 묶였어요. 그들은 그저 그런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일용직이면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의 하도급자들에게 이 엄청난 예산의 공장을 지을 기술이 없어서 한국에서 온 고급 기술자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되죠. 하지만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트럼프가 한국에서 투자를 얻어내려 하고 한국이 동의해서 이 수십억 달러짜리 공장을 세우려고 근로자를 보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들을 추방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상황은 전쟁터 같았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 배터리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가르칠 사람들을 불러야죠.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조선이든 복잡한 일을 할 사람을 말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확인할 겁니다. 상황이 어떤지 확인한다고요? 망했다는 걸 아는 느낌이네요. 분위기가 그렇네요. 트럼프 행정부에는 H-1B 비자와 고급 인력을 선호하는 이들이 있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죠. 이 정부에는 서로 경쟁하는 두 개 파벌이 있어요. 한쪽에서 한국에서 투자를 받자고 정했죠. 다른 쪽에선 이 공장을 급습해서 한국인을 추방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의 사고가 전혀 연결이 안 되어서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완전 멍청이처럼 보이게 되리란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미친 상황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으니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멍청이처럼 보일 겁니다. 두 가지 충동을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한국인을 쫓아내려는 충동과 한국의 투자를 받으려는 충동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난이 닥치는 겁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단호한 결정에 주변국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 국가들은 즉시 현대차의 자국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과 국가에 경고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의 발언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반발만 살 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 셈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세계 각국은 미국의 기술 유치에 반대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의 신뢰와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내팽개친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숙련된 기술 인력조차 언제든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앞으로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조지아주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미국은 첨단 기술 발전에 동력을 상실했으며 현대차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날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무명 정치인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이 비극적인 사건이 과연 앞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지 전 세계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미국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제보한 정치인이나 급습한 정부나 똑같아. 현대차의 철수 결정은 정말 빠르고 단호했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선택. 8,000개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다니 조지아 주민들이 너무 불쌍해. 솔직히 저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감정적인 대응 아니야? 협상을 했어야지. 트럼프는 동맹이 뭔지 모르는 사람 같아. 친구의 등에 칼을 꽂았잖아. 캐나다랑 멕시코는 지금쯤 신나서 파티하고 있겠네. 완전 땡 잡았잖아. 저런 상황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다시 미국을 위해 일하고 싶을까? 절대 아니지. 정치인 한 명의 어리석은 행동이 도시 전체를 망쳐버린 최악의 사례야.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고립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 저 기술자 300명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범죄자도 아닌데 저런 취급을 받다니. 현대차가 저 공장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았을지 상상이 안 가.
이 사건으로 미국에 투자하려던 다른 외국 기업들도 다 도망가게 생겼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 잘못 없는 조지아 주민들이 받게 되는구나. 저 정치인은 아마 다음 선거에서 절대 당선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해. 한국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저렇게 강하게 나갈 줄은 몰랐거든. 트럼프가 뒤늦게 협박하는 모습은 정말 추하고 어리석어 보였어. 첨단 기술은 돈만 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신뢰가 먼저라고. 이 사건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현실 경제에 무지한지 보여주는 사례야. 아무리 그래도 공장을 전부 철수시킨 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봐. 이민국 직원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들도 참 안 됐네. 블룸버그의 보도는 정말 날카로웠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었잖아. 이 사건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국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연구 사례로 쓰일 거야. 저런 정보를 어떻게 믿고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어? 당연한 결과라고. 미국인 기술자 훈련 기회까지 날아갔다니. 이건 그냥 자해 행위나 다름없어. 저 제보한 여성 정치인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 한국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놀라울 뿐이야. 결국 이 사건의 승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자부심이 이번 일로 많이 무너졌을 거야. 저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현대차의 빈자리를 다른 미국 기업이 채울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할걸. 저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투자할 기업은 이제 없을 거라고 봐. 조지아 주지사가 제일 불쌍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걸 잃었잖아. 이 사건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야. 저런 결정을 내린 트럼프 행정부는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좋은 관계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줬어. 나는 현대차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저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철수 절차를 밟은 현대차가 대단하다고 느껴져.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본 건 미국 자신이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저런 정치인은 다시는 정치할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사건은 앞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보여주는 신호탄이야. 동맹국을 저렇게 대하는 나라를 과연 누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겠어? 현대차가 캐나다나 멕시코로 가면 그 나라들은 정말 큰 이득을 보게 되겠네. 이 모든 혼란이 하루빨리 해결되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붙잡아 두고 싶다면 이젠 달라져야 한다. 더는 이런 대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